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매일 하지 않으세요? 커피 한 잔 더 마실까? 10분 더 잘까? 야근하고 돈을 더 벌까? 아니면 친구를 만날까? 하는 것들이요.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택 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경제학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. 더 많은 돈인가요? 아니면 더 많은 자유 시간인가요? 정말 간단해 보이죠? 근데 이 질문이요.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.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아침에 알람 끄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야근할까 말까 고민할 때까지 매 순간 엄청나게 복잡한 경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. 지금부터 그 계산법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 기본적인 트레이드오프 관계부터 시작해서요. 우리 각자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월급이 오르면 어떤 신기한 일이 생기는지, 나아가서 정책이 우리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선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돈과 시간, 이 둘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쉬워요. 우리한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예산이 있는 거예요. 이걸 일하는 데 써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여가를 즐기는 데 쓰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1시간의 여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여가를 즐기는 1시간의 가격은 바로 그 시간에 일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, 즉 시급인 거죠.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계산을요, 눈에 보이는 지도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.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현실이 허락하는 것.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 여정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이 복잡해 보이는 곡선, 이게 뭐냐면요. 바로 여러분의 행복 지도 같은 거예요.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예를 들어 돈은 많지만 쉴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나 돈은 좀 적지만 여유가 많은 상태나 나한테는 똑같은 만족감을 준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의 조합인 거죠.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? 바로 이 직선이 우리의 현실, 즉 예산입니다.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을 보여주는 거죠. 이 선 바깥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이에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들의 한계선입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 보이시죠?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랑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직선이 딱 하고 만나는 이 지점. 여기가 바로 우리의 최적 지점, 스위트 스폿입니다. 내 예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거죠.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매일, 매 순간 이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월급이 올랐어요. 그럼 당연히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덜 하게 될까요? 이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의 역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? 월급이 올랐습니다. 일을 더 하시겠어요? 아니면 좀 덜 하시겠어요? 이게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월급이 오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힘이 서로 막 줄다리기를 시작하거든요. 하나는 대체 효과라는 녀석인데, 야, 이제 시간당 버는 돈이 늘었으니까 노는 게 손해야. 일 더 해. 이렇게 속삭이고요. 다른 하나는 소득 효과라는 녀석인데, 와, 이제 돈 많아졌네. 이 돈으로 여유를 즐겨야지. 일 좀 줄이자. 이렇게 반대로 유혹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두 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. 이 그래프들을 한번 보세요. 만약에 이제 돈도 버니까 좀 쉬자는 소득 효과가 더 강하면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. 반대로 지금이 돈 벌 기회야 라는 대체 효과가 더 강하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은 어느 쪽 힘이 더 셀 것 같으세요? 자, 지금까지는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.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. 이제 우리의 선택 지도를 사회 전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역으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. 이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?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죠.
물론 이건 여러 사회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것에 대체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정부 정책이 개입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정책이라는 게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에요.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들은요,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예산선, 즉 가능한 영역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.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라는 제도인데요. 이건 쉽게 말해서 특정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오히려 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. 그래프를 보세요. 예산선이 저렇게 바깥쪽으로 껑충 뛰어오르죠? 이러면 갑자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효과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. 실제로 이 EITC 제도가 자녀가 있는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.4%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정책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여가에 대한 계산법을 바꿔버린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는 하루 혹은 특정 시점에 선택을 봤다면 이제는 렌즈를 쭉 당겨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. 이 선택들이 평생에 걸쳐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? 우리 인생의 소득과 근로시간을 그래프로 그리면 보통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해요.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중년기의 정점을 딱 찍고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완만해지죠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이것도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. 젊을 때는 앞으로 벌 돈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여가를 희생하는, 즉 대체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죠.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소득이 정점에 이르면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 좀 즐기자는 소득 효과가 점점 더 강해져서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? 첫째, 우리의 시간은 공짜가 아니고 경제적인 가격이 있다는 것. 둘째,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. 셋째, 월급이 오르면 일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힘과 덜 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. 마지막으로 이 간단한 모델이 엄청나게 큰 사회 현상이나 정책 효과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. 어떠세요? 좀 정리가 되시나요? 자,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선택에 숨겨진 경제학의 설계도를 보셨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. 여러분의 다음 1시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? 그 가격표를 붙이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.